저는 무용을 할 때 되게 심한 O자 다리였어요. 내전근 강화 운동과 고관절을 분리할 수 있는 중둔근, 대둔근, 소둔근 힙의 운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세세하고 세밀하게 정렬을 맞춰가면서 운동을 하는 게 필라테스 운동의 재미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스핏 유진쌤이에요. 벌써 2월이 되었네요. 2월 한 달에도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바라면서 운동 관련해서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스튜디오 에스핏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필라테스의 6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는 필라테스의 6대 원리 중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움직임을 할 때 breathing, 호흡을 통해서 조금 더 움직임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심, 파워하우스, 복부, 센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집중, concentration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3가지와 연달아서 다른 또 3가지를 안내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컬업 올라올 때 복부를 컨트롤하면서 팔다리를 움직여주셔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 로지라고 해서 컨트롤의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필라테스 이름이 컨트롤 로지, 컨트롤하는 움직임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정확성, precision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움직임을 할 때 정확하게 움직여주시는 게 좋고, 무작정 개수를 많이 해야지 보다는 정확한 근육을 사용하고 정확한 움직임을 통해서 운동의 효과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움직임을 할 때 코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어깨가 막 삐뚤어져 있는데 복부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복부 운동을 하면서 어깨 좌우 균형은 지금 맞추고 있는지, 스탠딩 운동을 하면서 골반의 정렬을 맞추고 있는지, 골반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오른쪽, 왼쪽 다른 다리 모양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골반, 코어에 집중하셔야 되고 바른 정렬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수평이 맞는지, 골반 좌우 밸런스가 맞는지, 내 몸을 반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좌우 비대칭이진 않는지, 최대한 좌우가 맞춰질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움직임을 할 때 무작정 효과를 위해서 움직임 타겟 머슬에 집중해서 움직이기보다는 타겟 움직임도 타겟 머슬도 생각하면서 내 정렬이 맞는지, 얼라이먼트가 맞는지 체크해주시면, 더블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몸의 라인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의 라인을 찾을 때는 코어에 첫 번째 집중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어깨, 골반, 무릎, 발목, 이런 얼라이먼트 정렬에서 좌우 대칭이 맞는지, 좌우 비대칭이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리 모양을 필라테스를 통해서 교정할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랬는데요. 저는 무용을 할 때 되게 심한 O자 다리였어요. O자 다리일 때 고관절을 좌우 대칭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관절의 대칭을 맞추면서 바른 정렬을 만들고 허벅지 안쪽, inner thigh라고 해서 내전근 강화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전근 강화 운동과 고관절을 분리할 수 있는 중둔근, 대둔근, 소둔근 힙의 운동을 했는데요. 그렇게 세세하고 세밀하게 정렬을 맞춰가면서 운동을 하는 게 필라테스 운동의 재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바른 정렬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좋은 인스트럭터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에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직접적으로 피트니스 골, 내가 원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피트니스 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컨설턴트를 받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통해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운동을 계획하시면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운동의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라테스의 세 번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플로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동작이 끊기지 않고 플로우 리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서사가 이어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이런 운동의 시퀀스 구성보다는 전반적으로 흐름에 맞춰서 운동과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조금 더 운동이 자연스럽고 근육의 부담도 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할 때 되게 우아한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플로우에 맞춰서 운동을 하다 보면 플로우에 맞춰서 리듬이 형성되고 그 리듬에 따라서 움직임을 구성하다 보면 이게 어느새 약간 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약간 무용인가 싶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플로우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면 리듬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와 전체적인 정렬, 얼라이먼트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필라테스를 처음 접하게 된 게 중학교 때였는데요. 이렇게 무용 발레를 전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라테스도 같이 배우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용을 하면서 저 신체적인 정렬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신체적인 정렬에 맞추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근육을 인지하는 것이 저는 필라테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해왔고 이후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이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격증까지 공부를 하게 됐고 그 자격증으로 통해서 일을 시작했을 때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회원님들에게 섬세한 티칭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저희 스튜디오 스핏 이쁘게 봐주시고 언제든지 운동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운동을 시작을 해보고 싶다,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 운동을 조금 쉬었는데 다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시지 말고 저희 스튜디오 스핏으로 찾아주세요. 이렇게 유진쌤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유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